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다시피 김은경 후보자님의 아들 관련 몇 가지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후보자님의 회사 지속가능성 센터 지우가 아들의 스펙과 경력용으로 쓰였다는 의혹과 아들의 희망제작소 지속가능 발전팀에 채용됐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희망제작소에 제출됐던 아드님의 입사 지원서 그리고 경력 증명서입니다. 하지만 이제 채용 시 제출한 지원서를 좀 제출해달라는 저희 의원실의 요구에 대해서 이것은 희망제작소 정책상 비공개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좀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좀 납득이 좀 되질 않는데요. 우선 이것은 작년에 있었던 채용이기 때문에 그 서류가 없을 리가 없고, 그다음에 후보자님의 아들이 어떠한 경력을 토대로 희망제작소에 입사하게 되었는지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많이 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희망제작소 측에 문의를 해서 그 자료를 직접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아드님의 지우 경력 위에 지속가능 발전 관련 분야의 연구 경력이 있다면 그것과 관련된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보라 위원님은 우리 후보자의 아드님이 희망제작소라고 그랬습니까? 희망제작소에 입사한 것이 특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이에 관해서도 후보자께서도 소명이 필요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지원서는 직접 문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국민들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희망제작소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특허의 의혹이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위원장님? 아니, 제가 알기로는 재단법인 희망제작소고요. 네, 재단법인 네. 희망제작소고 주로 NGO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기관이고 채용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 지원서 제출을 요청드린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아니요, 이제 통상적으로 그런 특혜 의혹을 이야기할 때는 어느 정도 무슨 뭐 대기업이라든지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통상적으로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너무 네, 이미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위원장님 회의 운영을 좀 원활하게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현희신 신보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니, 제가 답변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회의를 이렇게 진행해서 끌고 가시면 청문회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보라 의원님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답변하셔서 그 자료를 제출할 건지 말 것인지 정하시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님 대변하시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국회 들어오기 전에 NGO를 운영을 했는데 네. 희망제작소보다 덜 유명한 NGO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경쟁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더더군다나 이제 희망제작소처럼 이제 브랜드가 있는 NGO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운영했던 NGO가 거의 한 10대 1 정도 했는데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어디 뭐 취업 특혜라는 게 대기업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굳이 어떤 뭐 선입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희망제작소에 대한 뭐 입사 지원서하고를 비롯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못하면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희망제작소에 요청은 했습니다만 희망제작소의 원칙상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이상의 어떤 그것을 실행하게 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도 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니까 계속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오후라도 저 청문회 진행 중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상돈 의원 질의하십시오.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입니다. 신임 새 정부의 환경부 장관은 지난 9년간 이명박 정부부터 있었던 환경정책의 그 거진 파탄에 가까운 지경을 수습하고 특히 국토부에 있는 그 수자원 하천관리 기능도 환경부로 오기 때문에 과거 어느 장관 못지않게 훌륭한 기량과 역량, 그 다음에 경험, 또 조직 장악력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이 후보자의 이력을 훑어보니까 그리고 그간 발표했던 보고서 논문 보니까 과연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솔직히 좀 걱정이 앞서고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는 시의원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좀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서울시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이 더군다나 청와대에 있는 공무원이 과연 그 기간 동안에 석사학위를 쓸 수 있었을까라는 데에서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청와대가 한가한 곳이었는지 그리고 그 석사학위 논문은 제가 볼 때는 석사학위 논문을 사격은 된다고 보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마치 혼자 쓰기보다는 어떤 그 팀워크에 같이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 후보자가 굉장히 집착해서 연구한 테마가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뭐 이런 논인데 사실 이것은 환경 정책을 다룰 때 총론 중에 서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또 지난 많이 쓴 거다 보니까 이 부분에만 너무 집착했지 과연 구체적인 부분에 또 과연 얼마나 기본 지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미지수입니다. 저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 이제 2015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물론 학위 논문을 질을 부피로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석사학위 논문은 99페이지 되고 그 여러 가지 뭐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 논문은 74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 본문은 뭐 구태 안 했지만은 문단 배정 뭐 인용 같은 것이 굉장히 난삽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후보자가 전문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걸 뭐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저는 이게 이 후보자의 문제기보다는 한국의 대학의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서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인 서지문 교수가 신문에다 칼럼을 썼어요. 불명예의 박사학위. 이 서 교수 말이 자기가 보기에는 청문회에 올라오는 국무위원 기타 공직 지명자들 하나까지 박사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다 가짜 박사다 하는 이런 칼럼도 썼습니다. 이 안 쓰기만도 못한 박사 써가지고서 표절 시비 걸린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 한심해요. 그리고 더 한심한 것은 참 저도 대학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학 같습니다. 참 그래서 이 논문이 과연 이 후보자의 경쟁에 도움이 되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후보자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여러 그 위원님들께 한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 고려대학교의 대학원 디지털 경영학과 조치원 캠퍼스에 있는 관데 이 논문 테마는 이건 누가 보더라도 경영학이 아니에요. 어떻게 경영학 박사가 나왔는지 좀 의심스럽고 74페이지밖에 안 되는 이 논문에 지도교수가 또 심사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는가? 그 후보자 한번 잠깐 말씀해 보세요.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장 하는 경우가 이게 대학에도 통상적으로 있습니까? 그것은 고려대학교 논문 심사 규칙에 적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제가 아는 바는 고대 연대는 이게 그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장을 하지 못한다는 규칙은 없지만은 그런 경우는 뭐 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장
되게 지도교수가 제일 마지막에 부심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봉직했던 중앙대학교 교칙으로 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되어 있고, 서울대학도 그렇습니다. 그 외국에도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제가 볼 때는 후보자의 문제지만은 이게 대학이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박사 논문으로 통과시키고 경영학 교수들이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내용 가지고 다 통과시키고, 그래서 이제 박사가 되는데, 그래서 공직 후보가 되면 이제 가짜 박사 시비가 걸리는 겁니다. 그럼 뭐 제가 그 위원님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 대학이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게 박사 너무 남발한다 말이죠. 그 진짜 박사 하는 사람들은 보기에는 서지병 교수 같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넘겨보시죠. 그게 뭐 전문 학자가 아니지만은 그 굉장히 똑같은 부분이 그 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여기저기 보고서 낸 부분에 서러운 부분이 너무 중복됩니다. 이게 표절도 아니고 똑같은 게 너무 나오는데, 물론 이게 학술 논문은 아니고 발주한 처에서 이거 받아버리면 그만이지만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뭐 용역 보고서를 갖다가 쭉 하면서 그 용역업체를 운영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학자가 아니니까 이거 뭐 학술 윤리 따질 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적절한지 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종합할 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새만금 한번 보아주시죠. 네. 새만금 문제. 네. 이게 노무현 정부 때는 한명숙 환경장관이 시민단체하고 같이 새만금 반대 운동 시위까지 했습니다. 그거 넘겨주세요. 그 다음 넘기세요.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새만금 개발을 청와대가 직접 챙길 거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정부가 매립하겠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이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죄송합니다. 새만금은 이미 매립이 완전히 완료된 곳이고요. 그렇게 해서 방치되어 있는 곳에 개발 사업을 하시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그것들이 환경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앞에서 지적하신 용역 부분의 중복에 대해서는 용역은 대부분 학문적 이론을 논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론을 기반으로 한 실천 방안을 저희가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용역 앞에 그 실천 기반을 전제하는 이론적인 내용들을 소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같은 내용을 인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무슨 표절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것들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모두 출처를 표기하고 정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 인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시의원,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좀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서울시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이, 더군다나 청와대에 있는 공무원이 과연 그 기간 동안에 석사학위를 쓸 수 있었을까라는 데에서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청와대가 한가한 곳이었는지, 그리고 그 석사학위 논문은 제가 볼 때는 석사학위 논문을 사격은 된다고 보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마치 혼자 쓰기보다는 어떤 그 팀워크에 같이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후보자가 굉장히 집착해서 연구한 테마가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뭐 이런 논인데, 사실 이것은 환경 정책을 다룰 때 총론 중에 서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또 지난 많이 쓴 거다 보니까 이 부분에만 너무 집착했지, 과연 구체적인 부분에 또 과연 얼마나 기본 지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미지수입니다.
저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 이제 2015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물론 학위 논문을 질을 부피로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석사학위 논문은 99페이지 되고 그 여러 가지 뭐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 논문은 희망 제작소라 그랬습니까? 희망 제작소에 입사한 것이 특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이에 관해서도 후보자께서도 소명이 필요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지원서는 직접 문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국민들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희망 제작소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특허의 의혹이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위원장님? 아니, 제가 알기로는 재단법인 희망제작소고요. 네, 재단법인 네. 희망제작소고 주로 NGO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기관이고 채용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 지원서 제출을 요청드린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아니요, 이제 통상적으로 그런 특혜 의혹을 이야기할 때는 어느 정도 무슨 뭐 대기업이라든지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통상적으로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너무 네, 이미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위원장님 회의 운영을 좀 원활하게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현희신 신보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답변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회의를 이렇게 진행해서 끌고 가시면 청문회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보라 의원님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답변하셔서 그 자료를 제출할 건지 말 것인지 정하시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님 대변하시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국회 들어오기 전에 NGO를 운영을 했는데 네. 희망 제작소보다 덜 유명한 NGO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경쟁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더더군다나 이제 희망 제작소처럼 이제 브랜드가 있는 NGO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운영했던 NGO가 거의 한 10대 1 정도 했는데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어디 뭐 취업 특혜라는 게 대기업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굳이 어떤 뭐 선입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희망 제작소에 대한 뭐 입사 지원서하고를 비롯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못하면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다시피 김은경 후보자님의 아들 관련 몇 가지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후보자님의 회사 지속가능성 센터 지우가 아들의 스펙과 경력용으로 쓰였다는 의혹과 아들의 희망제작소 지속가능 발전팀에 채용됐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희망제작소에 제출됐던 아드님의 입사 지원서 그리고 경력 증명서입니다. 하지만 이제 채용 시 제출한 지원서를 좀 제출해달라는 저희 의원실의 요구에 대해서 이것은 희망제작소 정책상 비공개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좀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좀 납득이 좀 되질 않는데요. 우선 이것은 작년에 있었던 채용이기 때문에 그 서류가 없을 리가 없고, 그다음에 후보자님의 아들이 어떠한 경력을 토대로 희망제작소에 입사하게 되었는지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많이 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희망제작소 측에 문의를 해서 그 자료를 직접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아드님의 지우 경력 위에 지속가능 발전 관련 분야의 연구 경력이 있다면 그것과 관련된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신보라 위원님은 우리 후보자의 아드님이 저희가 희망제작소에 요청은 했습니다만 희망제작소의 원칙상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이상의 어떤 그것을 실행하게 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도 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니까 계속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오후라도 저 청문회 진행 중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상돈 의원 질의하십시오.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입니다. 신임 새 정부의 환경부 장관은 지난 9년간 이명박 정부부터 있었던 환경정책의 그 거진 파탄에 가까운 지경을 수습하고 특히 국토부에 있는 그 수자원 하천관리 기능도 환경부로 오기 때문에 과거 어느 장관 못지않게 훌륭한 기량과 역량, 그 다음에 경험, 또 조직 장악력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이 후보자의 이력을 훑어보니까 그리고 그간 발표했던 보고서 논문 보니까 과연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솔직히 좀 걱정이 앞서고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